이번 시간에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2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이걸 하고 이번 학기는 마치겠지. 이번 시간에 다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네. 자,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이 전 거 복습을 하면 뭘 원했어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폴리시 그레디언트 했죠. 그렇죠? 네. 앞 슬라이드 폴리시 그레디언트 1이었잖아. 이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이 받는 리워드를 미분해서 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걸 한 거지. 그래서 요거였다.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로 업데이트를 한다. 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저번 시간에 했던 폴리시 그레디언트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네. 그런데 그냥 요거를 계산하면은 뭐가 문제야?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왜?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뭐 Q로다 해도 되고. 숙제를 냈죠, 선생님이. 이렇게 원래 이거야. Q 이렇게 되는 이 그레디언트 빼먹었네. 이렇게 되는데 Q 이거 미분해 보라. 실제로 이게 유도가 되냐? 이거 숙제를 냈었죠. 여러분들 숙제를 잘 하고 있더만 몇몇 학생은 벌써 냈고 그리고 이해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몇몇 학생이 조금 부족한데 제출했더라도 내가 맞는지 다른 학생들이랑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고 숙제를 내세요. 잘하는 학생도 있는데 조금 부족한 학생도 있었어요. 알겠죠? 숙제가 있고 숙제 그 아이캠퍼스에 올라가 있죠.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였나?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호모크 1 29일이었나 아무튼 아이캠퍼스에 있어요.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게 이 내용이지. 지금 이렇게 가는 내용. 잊지 말고 잘 내세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랑 내용이 같아도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낸 거니까 다른 학생들이랑 디스커션을 충분히 해서 그래가지고 답을 좀 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봐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봐도 되고 뭐 능력이 되면 논문을 찾아봐도 되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알아서 이제 이걸 숙제를 하면 됩니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베끼지 말고. 그냥 베끼진 않겠지. 뭐 이제 대학원생까지 됐는데 뭘 베껴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들은 건데. 일단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랑도 충분히 논의해서 숙제를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학습을 하려니까 얘가 불안하다. 왜 불안해? 리턴을 실제 시스템에서 받을 때 불안하잖아. 왜? 노이즈도 많고 또 이거 베리언스가 크다. 베리언스를 줄이고 싶다. 베리언스가 크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베리언스가 너무 크면 그레디언트가 불안해요. 그쵸? 불안해. 업데이트가 빠르게 수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베리언스를 좀 줄이고 싶잖아. 이 베리언스를 줄이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나아가게 하고 싶죠.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베이스라인 잡기. 그쵸? 첫 번째 베이스라인 잡기가 아니잖아. 첫 번째는 템포럴 스트럭처 사용하기. 이거 왜 안 써있냐 여기. 다음은 베이스라인 잡기. 이런 거 배웠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안정적이 되냐? 훨씬 나아져요. 훨씬 나아지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선생님 이것까지 다 해서 베리언스도 잡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여기서 요 놈을 안정화시키려고 요것도 쓰고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걸 잡아도 이 복습이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불안하다 이거야. 이렇게 해도 불안하다. 응? 여기까지 저번에 했죠. 이렇게 하면은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쭉쭉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여기까지 배웠어. 베이스를 쓰면 된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바꿨어요? 뒤에 나오지 않나? 네. Q까지 도입해서 Q랑 V라는 것까지 도입해서 계속 넘어갑니다. 도입해서 어떻게 바꿨어? 어드밴티지 함수라는 거를 지금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더 바꿔서 여기까지 바꿔서 이걸 어드밴티지로 정의를 했죠. 정의한 다음에 더 정리해서 뭘 얻었어요? 이 폼을 얻었지. 여기까지. 그렇죠? 왜 이렇게 바꾼 거야? V만 쓰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함수는 뭐만 생겨요? 폴리시랑, 그렇죠? V라는 함수만 추정하면 돼. 이 두 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바꾸려고 Q까지 안 가려고 지금 식을 이렇게 바꾼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게 여기까지였어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쭉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30페이지부터 합니다. 어드밴스드 폴리시 그레디언츠를 배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걸 이론을 알고리즘화 한 게 이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 그게 PPO야. PPO 배우면 강화학습은 끝나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 뭔지. The problem with Polish gradients래. 지금까지 우리 배운 Polish gradient. 그러니까는 R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안하대. 이게 불안하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이렇게 하자며. 베리언스가 큰 걸 줄이재. 평균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은 파이랑 V만 써서도 베리언스 줄이는 거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니야.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거야. 지금 이 식 3개 쓴 거 이걸 이해하면 돼. 그쵸?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대. 무슨 문제가 남은 거야? 그걸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봅시다. 베리언스 줄였잖아. 뭔 문제가 더 있어? 자, 문제가 첫 번째로는 샘플 이피션시가 너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한 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대로 요걸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한 번 구해 가지고 얘를 써서 요거 한번 계산하고 업데이트 하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J, V 지금 막 노테이션이 자꾸 바뀌죠. 이거는 그 이제 강화학습 연구가 최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테이션이 논문마다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슬라이드에서도 좀 가능한 노테이션 다 보여주느라고 이런 건데 아까 말했던 V예요. 앞서서 말했던 델타 V 똑같아요. 어쨌든 이 샘플 트라젝토리 그러니까는 요거 한번 게임 해가지고 터미네이션 돼서 한번 어렵게 게임하면 한번 그레이던트 계산하고 업데이트 한번 하면 그냥 끝나. 얘는 폐기해야 돼. 끝났잖아 업데이트. 그러니까 샘플 이피션시가 너무 떨어져요. 얘를 또 쓸 수 없어. 또 쓰고 싶잖아. 여러분들 딥러닝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데이터셋 많이 쌓아놓고 걔로 업데이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 왜? 이 트라젝토리는 강화학습 특성상 요 트라젝토리는 어디서 온 거야? 현재의 K번째 이터레이션 혹은 커런트 현재 폴리시에서 온 트라젝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가 업데이트 되는 순간 이 샘플은 못 써. 이제 이 전 거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샘플 이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또 문제는 디스턴스 인 파라미터 스페이스, 파라미터 스페이스랑 폴리십 스페이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로 표현을 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수다. 그랬을 때 파라미터를 도입하겠지. 왜?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함수의 파라미터를 정해야지. 그래서 리니어한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A라는 액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원이라고 해보자. 1디멘전 내적했으니까. 그 다음 얘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한 10차원이라고 해보자. 이 차원이 안 맞아. 이 차원이 안 맞아요. 그 말이야 지금. 파라미터 스페이스랑 폴리시 스페이스 차원이 안 맞아요. 선생님 차원 가지고 뭔 차이가 나나요? 사실 차원도 선생님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지, 정확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함수로 나타냈지만 세타가 그럼 뭘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A 액션 스페이스 결정하고 있죠. 근데 세타의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아니면 디멘전 E 정확히 A랑 일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세타의 표현이 더 풍부해. 지나치게 풍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타의 표현이 진짜 액션 스페이스를 표현하는데 부족하고 이래요. 안 맞다고 둘이. 왜 안 맞아? 왜? 그냥 강제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참이 아니잖아 이건.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지. 혹은 뉴럴 네트워크로 만약에 구성했어요. 뉴럴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구성해도 그것도 안 맞다고. 실제 액션 스페이스랑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파라미터 스페이스랑 동치가 아니야 지금. 정확히 동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뒤에 그림 여기는 넘어갑시다. 여기도 또 넘어가서 그림을 보면 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 이게 액션 스페이스랑 다르면 이거 지금 업데이트 하는 게 얘 뭐야? 응? 이거였잖아. 어떻게 계산됐어? 물론 베이스라인 다 바꿔 써야 되지만 Q로 바꿔 써야 되지. 어쨌든 이대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액션을 뽑아요. 액션. 네? 액션의 트라젝토리를 뽑잖아. 그쵸? 그러면 행위를 해보고 그거를 그레디언트 구해서 업데이트를 파라미터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액션을 해가지고 지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지금 안 맞아. 안 맞아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옵티멀인데 조금만 액션이 벗어나서 확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크게 계산됐어요. 왜? 액션 스페이스에서 보니까는 많이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나왔어. 근데 세타 스페이스,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는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확 떨어진다고. 이터레이션 한 번 딱 했더니. 그럼 원하는 옵티멀 값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안 맞아. 이걸 정교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떡하나? 어떡해? 방법이 있나? 데이터는 액션으로 얻고 업데이트는 결국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떡해? 방법이 없어. 뭘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로스를 정의해서 접근하면. 근데 이거 말고는 뭔 방법이 있냐? 강화학습에서 애초에 타겟하는 함수 코스트 펑션이 밸류 펑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업데이트할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쓴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 생각이 안 나. 근데 액션 스페이스랑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또 너무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실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함수의 복잡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의 디멘전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실험적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 아, 얘가 뭐여야지 딱
그냥 그나마 맞겠구나 뭐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건 진짜 해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시가 있구나. 더 문제는 35페이지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온 폴리시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 이 제일 문제야. 아이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몰라. 옛날에 축적돼 있던 걸 가지고 계속 뭔가 써먹으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또 몰라. 왜냐면은 데이터가 많잖아, 그쵸? 그러면 또 몰라. 근데 우리 뭐 했어요? MC 쓰고 TD 쓰고. 왜 썼어? 에피소드가 이렇게 진행될 때 원래는 가능한 모든 액션 스페이스에서 다 해봐야 되고 게임도 끝날 때까지 다 끝까지 진행해 봐야 되는데 이거 못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 스페이스를 다 지금 이 엄청나게 거대한 스페이스를 다 지금 탐구해? 이렇게 노테이션 쓰는 걸 좀 용서하세요.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TD 쓰고 잘라가지고 TD, 부트스트래핑 쓰고 MC 쓰고 요것만 하자. 요 하나만 하자. 너무 많이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 더욱더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불안해진다고. 난 모르겠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가당치지 않은 방법인지 알 거야. 물론 잘 돼.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액션 스페이스가, 이 괴리는 언제 많이 생기냐면 액션 스페이스가 점점 복잡해질 때. 그러면은 도대체 파라미터를 몇 차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차 함수로 근사를 해야 되는 건지 4차인지 5차인지 뉴럴 네트워크로 따지면 레이어를 하나 해야 되는지 히든 레이어가 2개가 맞는지 3개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예시고 보세요. 시간 나면.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제안해요. 다른 거.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이걸로 하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업데이트 되는 게 이게 뭐 애매해. 애매하기보다 이게 수령도 잘 안 해. 베리언스를 줄였지만 베이스라인 반복까지 써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줄였지만 애초에 TD, MC를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게임 한 번 할 때마다 이걸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게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거랑 다른 얘기예요. 갑자기 헷갈리면 안 돼. 어떻게 여기서 유도해서 이게 됐지가 아니고 다른 컨셉을 가져온 거야. 이 컨셉을 가져온 게 TRPO야. 랑 그 다음에 PPO예요. 그래서 먼저 오버뷰를 말하면 이것도 폴리시의 정석은 이거야. 정석.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불안해져? 첫째, 리워드가 불안해. 그 둘째, 리워드 하려고 이거부터 하지 말자. 첫째로 TD랑 MC를 썼기 때문에 리워드가 불안해. 익스펙테이션을 못하게 하잖아요. 얘가 못하게 한다기보다 모든 액션 스페이스, 모든 스페이스를 다 탐사하지 못하겠어요. 불가능해. 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한다고? 어떻게 해? 그래서 얘를 도입했더니 필연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렇죠?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을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베리언스를 줄여서 조금 향상시켰지만 얘한테서 오는 그 불안함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안한 게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현대의, 얘가 아마 2014년도에 나왔나? 언제 나왔냐 이게. 현대의 강화학습은, 그러니까 이제 액션 스페이스가 실수,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의 현대의 강화학습은 다 익었어. 다.
과장이 아니고 그냥 다 PPO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안 써요. 이것도 그냥 정통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안 쓰고 요걸 씁니다. 아이고 뭐야? 어디까지 넘어갔냐? 미안합니다. 내가 뭘 눌렀지 방금? 너무 까마득하죠 배울 게. 이거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이거? 됐어. 그래서 지금 이거 써요. 이거 PPO 나오고 2014년도 나왔나? 한 10년 지났죠. 그 진전이 없어. 진전이. 그만큼 얘가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된 마지막 알고리즘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배워보자. 그럼 뭔지를 배워보자 이거야. 지금까지는 V, 그러니까 이제 J였지. 제안해가지고 현재의 V를 미분해서 얘로 뭐해요? 이거 업데이트했지 이렇게. 혹은 뭐 이제 다 같은 노테이션. 자 이렇게 업데이트했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좀 불안하다 이거야. 불안해가지고 차이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차이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파이는 현재의 폴리시야. 현재. 이거는 커런트야. 이거는 이제 구하려고 하는 더욱더 향상된 폴리시 혹은 이제 다른 폴리시를 가져와가지고 이거의 차이를 지금 계산을 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performance differe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이라는 폴리시로 얻은 밸류랑 파이 프라임이라는 폴리시로 얻은 밸류의 차이, 요거를 이제 performance differe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원래의 가치를 미분해서 원래의 가치를 올리는 학습을 하고 싶다 해서 뭘로 지금 개념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다른 폴리시가 들어왔을 때, 다른 폴리시가 있을 때 새로운 폴리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폴리시의 차이를 좀 계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차이를 생각하게 됐을까?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차이를 좀 계산해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아니고 사실 유도하면 돼요. 선생님이 숙제 안 냈지, 골치 아플까봐 숙제 안 냈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드밴티지에 여기 어드밴티지 나오죠, 그쵸? 어드밴티지의 평균이 이렇게 돼요. 이 어드밴티지는 파이로 계산한 건데 평균을 새로운 폴리시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S는 스테이트 말 그대로 이렇게 정의되고 A는 액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드밴티지 함수를 계산하는데 S랑 A는 새로운 폴리시에서 온 S랑 A를 넣어서 어드밴티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요 차이랑 같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 간단히 얘의 차이를 그냥 간단히 이렇게 계산하면은 얻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함수를 어드밴티지 함수가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야? 첫째로 파이와 파이 프라임의 밸류 차이를 계산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어떻게 계산돼? 앞서서 정의했던 밸류 있잖아요. 밸류 펑션으로 디파인된 어드밴티지 함수가 있을 때 당연히 어드밴티지 함수는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A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되는, 혹은 간단히 쓰면 이렇게 정의되는 그거예요. 그거 여기에다가 이 밸류 펑션은 당연히 이제 파이에 대한 밸류 펑션이겠지, 그쵸? 파이에 대한 밸류 펑션인데 여기에다가 계산할 때 뭘 넣으라고? 파이 프라임에서
게임을 파이 프라임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액션도 얻고 스테이트도 얻었잖아. 그걸 값을 넣어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에 대한 어드밴티지 함수인데, 원래는 파이에 대한 어드밴티지 함수인데, 다시 말해서 파이에 대한 밸류 펑션, 파이에 대한 q 펑션인데, 여기다가 뭘 넣어보라고? 파이 프라임이 행동해가지고 얻은 a랑 s를 넣어서 그냥 계산해 보면은 그게 이 차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함수가 마치 뭐인 것 같아. 나는 어드밴티지 함수 나는 파이에 대해서의 이득, 어드밴티지를 계산해 주는 놈이야.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다른 폴리시에 이제 s랑 a, 다른 폴리시를 따라서 한 s랑 a를 나한테 넣어주면은 내가 파이에 대해서 정의돼 있었는데, 그러면 파이 프라임과 파이의 이 차이를, 퍼포먼스 차이를 내가 계산해 준대. 알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보였어. 그래서 우리는 어드밴티지 함수가 파이에 대해서 이제 잘 학습된 어드밴티지 함수가 있으면 파이 프라임, 다른 폴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퍼포먼스 차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뭘 함으로써? 요거 계산함으로써. 요걸 함으로써 간단하게 이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얻었어. 어드밴티지 함수를, 처음에는 어드밴티지 함수가 이제 뭐 이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해 보니까 파이에 대한 어드밴티지 함수에다가 다른 폴리시의 a와 s를 넣어주면 다른 폴리시와의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나오게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다. 알겠죠? 그럼 뭐 알겠다 이거야. 어드밴티지 함수로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수학적으로 뭐 증명하면 되고, 어쨌든 어드밴티지 함수, 파이에 대한 어드밴티지 함수를 가지고 파이 프라임과 파이의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계산할 수 있구나. 뭐 이거 알았어. 이걸로 뭐 어쩔 건데? 왜 한 거야 이걸? 이거 왜 써? 왜 정의했어? 봅시다 뒤에 왜 정의했나? 왜 정의했겠어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보다, 이 노테이션 기억나나 모르겠네, 더 나은 폴리시를 찾고 싶단 말이야. 이 노테이션 뭐였어? 데피니션이 여기선 J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보다 더 좋은 가치를 나타내주는 폴리시 파이 프라임을 찾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요 놈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더 나은 놈을 찾고 싶었던 건데, 이게 말만 바꾼 거야. 말만 바꿔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보다 더 나은 폴리시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면 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0보다 커야지. 커지면서도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은 폴리시인 거야. 난 좋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거를 앞에 얘기했던 이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요걸로 나타낼 수 있어 했잖아요. 그쵸?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파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V라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드밴티지 함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어드밴티지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지. 여기서 당연히 이 뭐야 이거 거꾸로 돼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트라젝토리, 그러니까 S랑 A는 어디서 샘플 돼야 돼? 어디서? 새로운 폴리시에 대해서. 새로운 폴리시에 대해서 야 너가 해봐가지고 S랑 A를 한번 내봐.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가 값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파이 프라임이 훌륭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뮬레이션 하면 이걸 로스로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넘어갑시다. 뒤에 유도식이 바로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됐어. 바로 여기서 설명하자. 42페이지에서. 자, 그럼 스토리를 알겠죠? 왠지 모르겠어. 왠지 원래는 v 파이 이렇게 잘 해놓고 얘를 그냥 미분해 가지고 말이야. 얘를 미분해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하던 전략을 하던 걸 불안하대 이게. 왜? 파라미터 디멘전이 안 맞아. 뭐랑? 액션 스페이스랑. 그래서 업데이트도 불안하고 거기까지 알겠는데 뜬금없이 그러면 새로운 폴리시가 있을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랑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계산하지 갑자기. 그쵸? 이유도 얘기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 한 다음에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내가 현재 폴리시 파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 함수 V로 표현되겠지. 요거에다가 새로운 폴리시로 행동해 본 걸 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걸 쓰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얻은 거는 어드밴티지 함수 파이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요놈, 현재 이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 나가겠죠. 가지고 있는 요놈 가지고도 바로 요걸 계산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잘 들으세요. 네, 지금 이해 안 되면 또 복습해. 이거 동영상 올려줄게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해가 안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자, 여기서 요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것도 앞 슬라이드에 있었죠. 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액션을 결국은 얘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표현했다. 얘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넣으면 된다. 이 말이야. 결국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 사람은. 왜? 지금 선생님이 강조를 계속했죠. 어드밴티지 함수가 파이를 위해서 학습되고 있는 어드밴티지 함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니까 어드밴티지 함수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돼. 학습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폴리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폴리시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얘는 알고 있어. 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알고 있다고.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겠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알고 있는 거야. 얘도 알고 있는 함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에서 액션을 샘플링 하는 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얘에서 액션 샘플링 하는 건 가능해. 그리고 이거 밸류도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밸류 펑션도 같이 학습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스테이트만 넣으면 되지. 어떻게 스테이트 넣어? 액션을 샘플링해서 probability transition에다가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해서 스테이트를 얻으면 돼요. 다 가능해. 뭐가 가능하다고? A랑 S를 여기서 샘플링 하는 건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새로운 폴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표현하면 안 되는데 새로운 폴리시에서 샘플링 된 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그쵸? 이걸 익스펙테이션 하래.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모든 데서 다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새로운 폴리시에 대한 S랑 A 있잖아요. 얘네는 데이터 포인트로 주어져. 혹은 뭐 I라고 하자. K는 데이터 포인트로 주어져요. 이게 많다고. 많이 있어.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로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얘의 원형은 몰라. 얘의 원형은 모르겠다고. 얘가 무슨 가우시안인지 함수의 원형은 몰라. 파이 프라임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모르고 그냥 실험을 통해 가지고 S랑 A가 얘한테 샘플링 된 데이터 포인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못 하는 거야. 이 익스펙테이션을. 이걸 못 해. 이건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못 해. 포뮬레이션 지금 익스펙테이션이잖아. 못 한다고. 못 해요. 못 할 땐 어떻게 하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S랑 A의 샘플만 있어요. 샘플만 있고 확률만 알아. 이 값만 안다고. 파이의 원형을 몰라. 파이 프라임에.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못해요. 그러니까 샘플 몇 개만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도입할 수 있는 게 임포턴스 샘플, 밑에 있구나. 임포턴스 샘플링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임포턴스 샘플링으로. 바꾸면 뭐가 바뀌냐면 요게 바뀌어요. 이렇게. 임포턴스 샘플링 모르면 다음 시간에 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보세요. 알겠죠? 이걸까지 다 설명할 수 없어. 아니면 다음 학기에 선생님이 패턴 인식 가르칠 테니까 그거 듣던지. 어쨌든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이 프라임에서 샘플링된 액션 대신에 대신 파이는 알고 있어. 그래서 파이에서 액션을 샘플링 한 다음에 요 비율을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위에 거랑 같이 돼요. 이런 테크닉이 있어요. 테크닉. 말 그대로 테크닉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런 테크닉을 썼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테크닉을 썼냐고. 왜냐면 보다시피 알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에 대한 식을 쓰고 싶어서 그래. 파이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샘플링 돼서 알고 있는 값 하나야. 그냥 데이터 포인트라고. 그리고 얘는 샘플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요 놈들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포턴스 샘플링이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또 다음 넘어가자. 그러면 선생님 의도가 뭐였어요? 요것도 파이고 여기는 파이 프라임이 싫은데 샘플링이 힘든데 파이 프라임의 원형을 모르는데 요거로 바꾸고 싶다. 바꿨어. 임포턴스 샘플링에서 바꿨어. 이건 바꿨어. 그쵸? 그럼 이제 뭘 해도 돼? 얘는 지금 원형도 몰라. 근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는 알아. 여기에서 A를 샘플링 내는 거는 가능해요. 바꿨지, 대체해서. 그러면 이제 익스펙테이션 계산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야? 얘가 몰라, 얘는 어떡할 거야? 스테이트? 분명히 파이 프라임에서 폴리식을 따라 가지고 A랑 S랑 이게 자꾸 얻어지는 시퀀스에 요게 필요하다는데 얘는 어떡하냐 이거야. 얘는 어떡해? 얘 문제라잖아. 얘도 어떡하냐. 얘도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결국은. 얘도 얘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냥 이거야.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D가 뭐였어? 트라젝토리야. 그렇죠? D가 스테이트의 연속.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까지 고려한 스테이트야.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지금 보면은 나는 알겠어. 원래는 파이 프라임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스테이트가 막 여기서 이 스테이트로 바뀌고, 그렇죠? 액션 취해서 스테이트 여기로 바뀌고 이거를 파이 프라임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싫단 말이야. 왜? 샘플링 못한다고. 얘 힘들다고. 왜? 파이 프라임의 원형을 몰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얘밖에 없어요. 얘로 하면 안 돼?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파이 프라임으로 게임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못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로 하면 안 되냐 이거야. 이렇게 얘로 해서 얻어주면 안 되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 바꿨어. 물론 액션은 양심상 임포턴 샘플링으로 바꿔줬어요. 그쵸? 참 이건 그나마 양심 있어. 근데 스테이트도 어쩌겠다고? 그냥 모르겠다 눈 감고 그냥 얘로 바꾸자 이러고 있어요. 참 납득도 안 되고 얼탱이가 없는 그런 고집이지만 이걸 받아들인다고 쳐보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이제는 뭘로 쓸 수 있게 된 거야? 파이에서 샘플링된 S랑 A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파이는 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에서 게임을 막 해가지고 S랑 A를 막 샘플링해 가지고 요것만 계산해 주면은 이제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겠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알겠죠.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걸에서 많이 샘플링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폴리시를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고 싶다, 지금 이 의도였던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꾼 거야, 얘를. 자, 여기까지 됐죠? 의도가 이거야. 그러니까 딥러닝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폴리시 얘밖에 없어. 그럼 지금 내가 시뮬레이터 돼가지고 게임을 해야 돼. 그쵸?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 나로 게임을 해서 얘를 얻는 건 쉽지. 계속 돌리면 되잖아, 계속. 근데 앞에서는 원래 이게 뭐였어? 파이프라임이었잖아요. 없는 걸로 어떻게 게임을 하냐고. 아직 모르겠다니까? 모르겠는 걸로 어떻게 게임해.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든 안 될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포턴스 샘플링도 도입하고, 그냥 얼탱이 없는, 그냥 야 스테이트가 뭐 그렇게 바뀌겠어? 폴리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바뀔까? 이 생각으로 그냥 다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 함수, 즉 얘로 계산되는 밸류 펑션으로 계산되는 어드밴티지 함수까지 쓰고 그렇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바꿨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쟀다. 그러면 이래도 되냐? 근사를 이렇게 해도 되냐? 지금 이 문제가 남잖아. 그쵸? 물론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왜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쓰냐?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근사를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 얘기가 하나 남잖아요. 그쵸? 정말 이렇게 해도 돼? 응? A를 이렇게 원래 이거였던 거를 이거 임포턴스 샘플링으로, 이거는 뭐 임포턴스 샘플링 썼으니까 뭐 그렇다 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 이것까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스테이트가 많이 안 바뀐대, 폴리시에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폴리시와 이 폴리시는 거의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다 이거야. 그 과정이 필요해 지금. 이걸 완성시키려면. 그쵸? 이 과정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 폴리시 퍼포먼스 바운드가 있어.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능해졌어.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야. 요것과 요거. 이게 근사해야 되니까 안 근사되면 어떻게 돼? 얘와 얘의 차이 값이 있겠지. 차이 값이 당연히 뭐면 좋겠어? 0이면 좋겠어. 0이면. 왜? 이게 이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가 이퀄 되려면 이 차이가 0이어야지. 그럼 0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뭘 밝혔냐면 과연 얘와 얘의 실제 차이는 얼마일까를 증명했어요. 실제 차이는 요거야. 이게 어퍼 바운드야. 이게 무슨 뜻이야? 가만히 보면 KL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KL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 모르는 사람? 알았어. KL 다이버전스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보세요. DKL은 참 5만 개 다 나오네.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distance between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확률 분포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르잖아. 그리고 둘 중에 비슷한 확률 분포를 그린 그림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1번이라고 손들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차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매트릭이야. 그게 KL 다이버전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KL 다이버전스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파이 프라임과 파이의 이제 확률 분포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가 만약에 근사가 가능하려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뭐면 좋겠다고? 0. 그럼 어퍼 바운드가 0이면 되잖아. 그렇죠? 어퍼 바운드가 0이 되는 조건이 뭐겠어? 당연히 거리가 0이 되는 조건은 얘네 둘이가 같으면 돼. 그렇죠? 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 아니야. 과연 S를 원래는 파이 프라임에서 샘플링 해야 돼. 원래는 파이 프라임으로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를 현재 폴리시를 가지고 그냥 게임해서 뭐 스테이트 넣어도 되냐?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파이와 파이 프라임이 유사하면 좋겠지. 그러면 이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수학적으로 보인 게 이거다 이 말이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한 거는 KL 다이버전스가 제로면은 얘는 이퀄이 성립된다 이 말이죠. 조건이 이렇게 돼요. 정신이 없죠?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요. 자, 그렇게 됩니다. 뒤에 KL 다이버전스 정의가 나와요. 이거는 궁금하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돼. 이거가 0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노테이션 없습니다. 분포가 같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요걸 메저먼트 할 수 있는 매트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됐네. 자, 우리가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계산하고 싶었어요. 뭐와 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놈과 그 다음에 새로운 폴리시의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계산하고 싶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근사할 수 있었어. 어떻게? 요렇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S도 새로운 폴리시에서 뽑아야 되고 액션도 새로운 폴리시에서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얘로밖에 게임할 수가 없어. 얘로밖에 게임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계산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떻게? 임포턴스 샘플링 붙이고 강력한 가정을 하면. 강력한 가정이 뭐야? 이 노테이션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없는 노테이션이죠. 유사하면 폴리시가 유사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스를 씁니다. 이걸로. 왜? 뭐 하고 싶었어? 이걸 왜 구했는데? 이걸 구하고 싶었잖아. 근데 이제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붙이면 이걸 하고 싶었으니까 이거 대신에 뭘 하면 된다고? 요걸로 요 수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폴리시로 게임을 많이 해서 트라젝토리를 많이 샘플링 해갖고 그걸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안정적이 되겠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하고 싶었다. 알겠죠?
그치. 2015년이었구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요 논문들이 섞인 거야.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고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건데,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그러면 뭘 하겠어? 요 로스를 가지고 이제 이걸 미분해 가지고 요걸로 사실은 씁니다. 학습할 때 뭘 안 쓰고 요거 안 쓰고, 그러니까는 요거를 최대화시켜라, 혹은 같은 말이니까 요거를 최대화시켜라,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안 하고 요걸 써요. 요걸 최대화해라. 이 로스로 바뀝니다. 로스가 그러니까 요거였다가 요거로 바뀌어요. 이게 PPO야. 근데 로스가 그럼 이거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해? 무슨 로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 첫 번째로 어프로시메이션 했는데, 어프로시메이션 조건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 샘플링, 임포턴트 샘플링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걸 바꿨죠.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잖아. 이게 무슨 뜻인데? KL이라고도 쓰고 DKL이라고도 쓰고, 선생님은 KL이라고 쓰는 게 익숙해가지고. 요게 어떻게 되면 좋겠어? 0이면 좋겠지. 비슷해야 근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비슷하면 근사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얘도 미니마이즈 시키면 좋겠지.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요걸 최대화시켜. 요걸 최대화시켜. 또 뭘 해야 돼? 이 근사가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요걸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 로스, 이게 서러게이트 로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PO의 로스 중에 지금 일부를 소개를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랑 연결 지으려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이제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걸 이해할 준비가 돼요. 이봐, 지금 나오잖아. 이게 왜 나오겠어? 그쵸? 바로 나오잖아. 이상한 게. 어쨌든 이걸 이해할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배운 건 잘 복습을 하고 오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